여러분, 미국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라는 사실은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은 동킹만 사태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공식화한 이후 상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킹만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전쟁 권한을 부여하는 단호한 조치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하노이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사이공 정부를 전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호치민 루트를 통해 정규군을 신속하게 난파하면서 미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반면 존슨 대통령은 중국과 소련을 의식해야 했고 1964년 11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존슨은 1964년 선거에서 위대한 사회라는 과감한 복지 정책을 앞세워 공화당의 골드워터를 압도적인 표차로 꺾고 승리했습니다. 선거 승리 후 존슨은 1개월간에 걸쳐 베트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결론은 항공폭격으로 2단계 작전이었습니다. 1단계는 호치민 루트를 직접 폭격에 차단하는 작전이고 2단계는 폭격 지역을 북베트남 지역으로 확대하는 작전입니다. 존슨은 1964년 12월 1일부로 1단계 작전, 즉 호치민 루트 폭격 작전을 승인하고 2단계 작전, 즉 북베트남 지역 폭격은 사항을 보아가면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1단계 작전을 시행하자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미군에 대한 직접 공격을 확대했습니다. 1965년 2월 7일 중부지역 프레쿠에 있는 미군 비행장을 베트콩이 습격해 미군 8명이 전사하고 100여 명이 부상했으며 비행기 80여 대가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존슨은 이를 계기로 자제했던 2단계 공격, 즉 북폭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공격의 범위를 17도선 일부로 국한했습니다. 북폭이 시작되자 2월 10일 베트콩이 뀌녀너 미군 호텔을 습격해 미군 23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했습니다. 존슨은 보복 폭격의 범위를 확대하고 하노이를 향해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미군 기지 공격을 확대하는 것으로 응수했습니다. 보복 폭격으로 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한 미국은 결국 내키지 않았던 지상군 파병 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65년 3월 8일 해병대 2개 대대가 상륙하고 5월에는 육군을 파병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미국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상군 파병 후 군부 일부에서는 지상군이 북부로 진격해 호치민 정부를 격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존슨은 프랑스 실패 사례를 반복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지상군 작전은 17도선 이남, 즉 남베트남 지역으로 국한했습니다. 대신 북부 지역에 대한 항공 폭격으로 호치민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호치민 정부는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남부에서 지상군 작전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미군은 항공정찰 등으로 베트콩의 은거지를 탐색한 후 강력한 화력과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 경멸한다는 수색 및 경밀작전, 즉 Search and Destroy 작전을 구사했으나 베트콩 10명을 사살하면 100명의 베트콩이 새로 나타나는 게릴라 전술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1968년 1월 31일 설 명절 베트남어로 떼을 맞이해서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대대적으로 감행한 설 공세, 즉 떼 공세에서 베트콩이 사이공에 취한 미 대사관을 기습하는 장면 등 시가지 전투 모습이 미 전역에 방송되면서 미 국민의 반전 여론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 명분이었던 통킹만 조작설 등과 연계된 미국 국민과 세계의 반전 여론이 거세어졌습니다. 여론에 굴복한 존슨 정부는 5월 30일 북베트남에게 평화협상을 제안했고 그때부터 파리 평화협상을 계속했습니다. 196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승리한 공화당의 닉슨은 1969년 7월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미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베트남 전쟁도 남베트남이 수행하도록 하면서 미군의 철수와 평화협상을 서둘렀습니다. 미국 평화협상에 따라 미국 거듭된 양보로 1973년 1월 베트남의 평화협정이 발효되었습니다. 평화협정은 베트남의 남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북베트남은 1975년 3월 남베트남을 침공했고 그해 4월 30일
남베트남 수도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1955년 GM이 수립한 베트남 공화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에 걸친 베트남 전쟁의 종결입니다. 이상과 같이 동킹만 사태를 계기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과정, 다시 베트남 전쟁으로 되돌려지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은 멀리 보면 동서냉전이 격화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 확산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 6.25 전쟁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40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호치민은 1945년 9월 1일 호치민 정부 수립 당시 또는 그 이전부터 미국과 손을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호치민이 미국과 협력을 희망했던 시기를 잘 활용했더라면 베트남과 프랑스 전쟁 시기부터 30년 전쟁 또는 베트남과 미국의 10년간의 전쟁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며 6.25 전쟁까지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